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파산 4가지 유형,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을 크게 4가지가 지금 발견돼서 4가지에 대한 이제 조문을 한번 채무자 회생법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빚이 많아요. 아니면 빚이 얼마인지 몰라. 재산도 잘 몰랐을 때 이제 한정승인 하죠.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죠. 가정법원에다 한정승인을 하면 몇 달 걸리죠. 그리고 그 결정문 나올 때 뒤에 서울회생법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라. 이런 안내문이 있으니까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에 많이 찾아들 오십니다. 그럼 이제 목록을 관제인이 아니면 변호사들이 이렇게 살펴보고 재산은 이거는 상속재산 파산을 할 실익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상담을 해드리죠. 그러면 이제 재산이 이제 몇백만 원 정도 되면 나눠주기 위해서 비용 많이 안 들어가니까요. 이것도 이제 원칙적으로 예납 비용이 30만 원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죠.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조문은 상속재산이 파산원인 307조에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해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통상 상속재산으로 한정승인 하신 분들은 상속채권자, 선친의 채권자 혹은 또 유증을 받은 자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재산은 1,000만 원 빼내 안 돼요. 근데 빚이 1억이야. 당연히 채무를 완제할 수 없죠. 법원은 신청해야 이때 결정으로 상속재산 파산을 선고합니다. 이게 이제 근거 조문입니다. 307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채무자 파산 절차 진행 중 사망합니다. 채무자가. 볼까요? 이건 308조에 있습니다. 이거는 조문 제목이 파산 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입니다. 채무자를 상속을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상속받는 게 아니고 채무자가 상속받는 건 뭐라 그랬어요? 파산 선고 후에는 신득재산이라고 그랬죠. 파산재단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파산 신청, 채무자가 내가 파산 신청 또는 파산 선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속이 개시되잖아요. 이때 파산 절차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 그리고 그 상속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봐서 돈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종의 308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파산 선고 전에 재판부가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수개할래요, 말래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수개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상속재산 파산으로 보는 거고, 우리는 그냥 수개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각하합니다. 파산 신청 자체를. 그럼 나중에 이제 새로 할 수가 있죠. 또 별도로 한정승인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죠. 따져보고 나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요거는 많이 해봅니다. 파산 신청 전에 파산 선고가 있기 전에 돌아가신 분도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그냥 폐지했습니다. 그냥 수개 안 하고요. 폐지했고 가족들한테는 한정승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모르니까 하도록 알려줬습니다. 파산은 폐지가 됐고요. 환가할 만한 재산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파산 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한 2건 정도 했습니다. 재산이 있어갖고 몇백만 원 안 되지만 그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상속재산을 환가해서 파산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파산 신청 또는 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좀 전 유튜브에서 나온 건데 관련된 겁니다. 이건 385조부터 보겠습니다. 파산 선고의 단순 승인.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 개시가 있은 경우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에 한 단순 승인은 파산재단에 대한 한정 승인 효력을 가진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파산 선고 전하고 후에 겹치는 겁니다. 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 개시가 있었는데
채무자가 파산 선고에 단순 승인을 한 겁니다. 다 인정하겠다. 그럼 당연히 파산 재단에 대해서는 이 채무자의 파산 재단에 대해서는 한정 승인, 그 있는 만큼 만약에 플러스가 되면 그 돈을 갖고 빚을 갚으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산 선고 전에 애매할 때는 파산 신청을 선고 전에는 한번 잘 취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제가 다음 사안이죠. 좀 전 유튜브에서 한 거죠. 파산 상속 포기가 한정 승인으로 변하는 경우 이겁니다.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 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에 한 상속 포기도 파산 재단에 대한 한정 승인 효력을 가진다. 상속 포기가 깔끔하게 다 끝난다는 게 아니죠. 파산 재단은 채무자의 파산 재단에 대해서는 한정 승인 효력을 가지니까 너가 받은 만큼 빚을 갚으란 얘기예요. 한정 승인은 결국은. 2항. 파산 관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 포기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재산이 미미할 때는 당연히 그냥 번거로우니까 포기 효력을 인정할 수가 있고, 이 경우 그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해야 된다. 가정법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가 이 네 번째가 상속인이 파산과 상속재산이 처분입니다. 조문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03조에 있어요. 상속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한정 승인을 하거나 재산 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파산관제인이 하여야 한다. 이런 건 드물어요. 왜냐면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근데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그 부모의 재산이 물려받는 한정 승인을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제가 지금 말하는 사안은 요 전단에 관한 거는 아직 안 해봤고요. 요 두 번째 겁니다. 후단. 한정 승인이 있은 후에 상속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관제인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애들하고 한정 승인 했습니다. 두 아들하고. 한정 승인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속재산 파산해야 되는데 한정 승인만 해놓은 거예요. 돈이 없다 보니까. 아니면 이제 제가 보기엔 돈이 없다기보다도 남편의 어떤 그 보증금을 빼서 아들하고 일단 썼습니다. 한정 승인 해놨죠. 여차하면 나중에 갚을 요량으로 일단은 급하니까 그 남편의 어떤 상속 재산을 일부 사실 써버린 거죠. 그러면 원래 단순 승인인데 일단 한정 승인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채무자가 미망인이 원래 그분도 지금 망한 상태거든요. 파산 선고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파산 선고를 받았죠. 상속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전에 한정 승인한 게 발견된 거예요. 관제인한테. 그때 관제인이 상속재산도 처분을 같이 해라. 상속재산 처분하고 채무자의 파산재단 처분을 동시에 하는데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별개의 재단으로 만들어야 돼요. 채권자도 이거는 상속채권자한테만 배당하고 요거는 채무자의 고유채권자한테만 배당하면 됩니다. 그거를 얘기한 게 이제 뭐 어렵게 쓰져 있지만 503조입니다. 503조 후단이고 이것도 이제 상속재산 파산 조문에 있으니까 상속재산 파산이죠. 사실은 그 재산조사도 따로 하고요. 저 채권조사도 그 대상자가 당연히 상속채권자하고 파산채권자하고 틀리죠. 그래서 이제 따로 배당을 하는 겁니다.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 재단이 두 개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503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상속재산 파산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이제 상속재산,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뭐 형제 자매 중에 다 멀쩡하고 부모님도 뭐 재산도 많고 그런 경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 상속재산 받아서 빚 있으면 빚 갚고 형제들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되죠. 뭐 몇 억이든 몇 천이든 몇 백이든 장례 치르고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진짜 천국입니다. 천국. 싸움도 없고 많이 갖겠다고 싸우는 경우 있을 수는 있지만 논의로 하고 사이좋게 다 나눠 가졌어요. 그런 경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근심이 출발은 뭡니까?
부모님이 뭔가 잘못돼서 돌아가셨는데 빚덩이에요. 그럼 상속 포기죠. 상속 포기하면은 또 넘어가죠. 1순위는 직계 비속입니다. 배우자하고 공동 상속이죠. 2순위는 직계 존속이에요. 돌아가신 분의 부모. 3순위는 형제 자매입니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계속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가족들 간에 싸움 나죠. 나중에 고모, 삼촌들하고 또 싸우죠. 너네 임마 왜 응? 자식들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상속 포기 형수님하고 홀락해서 그 빚이 이제 노모는 돌아가셨다고 보면 노부하고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보면 그 형제들 고모하고 삼촌들한테 다 넘어가잖아요.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한테. 그럼 욕 먹죠. 또 집안 싸움 나죠.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니는 상속 한정 승인하고 자식들은 포기하고 또 포기도 또 손자까지 다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들 사이에서 다 똑같지 않죠. 성공한 자식도 있고 망한 자식도 있고 그걸 또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법하고 파산법하고 이렇게 짬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짬뽕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험을 안 해보면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이제 가족법과 관련해서 아니면 이제 그 포지션을 좀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이제 상담을 받고 종합적인 처지에서 그 개별적으로 형제들 상속인들이 처한 상황이 다 틀리죠. 그걸 이제 고려를 해서 상속 포기할 사람, 협의 분할에 응할 사람, 단순 승인할 사람, 그거를 잘 이제 포지션을 정해야 됩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아마 뭐 계속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503조는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번, 2번, 3번은 다 소개를 했어요. 이미 유튜브도 뭐 부족하지만 몇 개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상속과 파산 란에 한 17개 있는데 그 중에 상속재산 파산도 별도로 이제 구분해 놨다가 너무 케이스가 없어서 일단은 이제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케이스가 쌓이면 다시 또 이제 뭐 분리를 할 거예요. 상속재산 파산과 상속과 파산은 좀 약간 좀 틀리죠. 사실은 개념이 다르지만 일단 상속이라는 주제어를 통해서 그 맞물려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일단 상속과 파산에 넣어놨는데 나중에 한번 케이스가 쌓이면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